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다음 주 또 공부할 거 차분하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전국적으로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좀 조심들 하시고요. 항시 글로벌 정치에 조금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 내전은 조금 마무리가 돼 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또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꿔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지수는 항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내일 승부주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말에 나온 이슈들 중에서는 특별히 와닿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체크할 점을 한번 체크해보죠. 현재 시장은 지금 보고 계시는 엑스페릭스, 그리고 남성, SG, 기가비스 네 종목이 상종목이고, 시아 내에서는 다이나믹 디자인, 인도네시아 강물회사 지분한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유지했죠. 그 다음에 일지 디스플레이 500억, 530억 건물 매각, 이 두 종목으로 상장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좀 센 놈들하고 싸울 분들은 뭐 상한가 종목이나 시간의 종목하고 싸우면 되겠죠. 월요일날 엑스페릭스가 다시 점상을 유지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스케줄 트레이드가 한 이 세 종목 정도죠. 28일 시티랩스가 변경 상장합니다. 좀 잘 기록을 해 놓으시고, 29일날 30일날 CQ센 알맥 오픈홀이 상장을 합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애들 쪽은 이제 새로 바뀌는 제도에 대한 이제 개선된 제도가 적용이 되는 첫 신규 상장주죠. 그 전에 제공되었던 뭐 60%에서 200%의 어떤 그런 것이 없어지고 지금 400%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따상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레이딩 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요즘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규주들 막 흐름이 너무 좋고 그럴 때는 그냥 상장만 하면 무조건 따상이었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400%까지 갭을 줘버리면 트레이딩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두 종목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새로운 또 이정표를 또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권이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내서 걸 한번 봅시다. 일단 일지 디스플레이는 530억이면 지금 회사가 1,500원짜리 회사면 530억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은 되겠죠.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너무 좀 뭐라고 그럽니까? 반복된 재료라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이나믹 디자인 내가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EV 첨단하고 같이 묶어놓고 보시면 되겠죠. EV 첨단은 시간에 4.6%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나 센 놈하고 붙겠다 하면 다이나믹하고 일진 EV하고 붙여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우디에서 HD 현대가 일단은 뭐 수주 공사를 따냈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던데
혹시 시장이 뭐 반응을 어떤 식으로 내줄 줄 모르니까 뭐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HD 현대 뭐 이런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 좀 붙여놓고 얘들 좀 움직여 줄려나 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KSS 해운이 GS에서 인수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한번 옆구리에 끼워 놓고 한번 봐주시고 유니슨 같은 종목은 내일 다닐 거가 아마 해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3일 동안 진행이 돼 있죠. 하나 둘셋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여줄까 뭐 이런 관점으로 내일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러시아 쪽에 조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는 어떤 그런 쪽에 뉴스가 나온다면 뭐 빅텍이나 스펙고 이런 것도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유가 관련주 뭐 곡물 관련주 모든 것들이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LK는 목요일날 나왔던 금요일날 승부주였죠. 당일날도 금요일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종가상 14%대로 맞췄죠. 14%대 윗꼬리 없던 14%대 시간에 4.7% 정도 또 올려놓았습니다. 금액대가 17,000원이죠. 지금 요즘 뭐 AI 의료기기 쪽이나 뭐 인성정보, 뷰노, 루닛 뭐 이런 애들 흐름이 다 좋죠. 좀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래서 제일 이렇게 금액대가 좀 싼 것이 좀 많이 좀 어필을 하는 것 같네요. 기관들이 요즘 계속 잘 담고는 있습니다. 제가 JLK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 올라왔지만은 제가 이 정도 돼서 중간에서 못 들어가기 좀 아쉬웠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내일이라도 다시 볼 사람들은 보라 이랬는데 들어가신 분들은 뭐 수익을 안고 있을 테니까 만약 수익을 주면 5% 정도 이상이라도 수익을 주면 그냥 보유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승부를 보면 될 것이고 이제 없는 분들은 월말이니까 지금 이제부터 이제 월말 주간 아닙니까? 월말 주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어 음봉을 내려오는 종목은 좀 공략하면 여러가지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매매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를 하는 것이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양봉 매매 종목을 좀 많이 저도 좀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음봉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자, 문제는 시간에 4%니까 아침에 그렇다고 막 승부도 하고 넣지 마시고 월요일날 매매는 약간 한 템포를 살짝 늦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치를 좀 보시고요. 얘가 보면 꼬리를 좀 약간씩 달아주는 스타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꼬리를 살짝 달아주는 시가에서 꼬리를 이렇게 살짝 달아주는 스타일이니까 새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분할로 시가부터 보합까지 분할로 대응을 하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파란 색깔에 비치면 음봉으로 비친다면 미련 없이 잘라주고 나와야 됩니다.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 이제 상승을 하면 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기세를 살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보유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 찬주 동안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좋겠죠. 수익금이 좀 크신 분들은 항상 분할로 매도하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10% 주면 100% 먹고 싶고 100% 주면 1000% 먹고 싶은 사람 욕심이라 그런 욕심을 잘 다룰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프로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텍은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 날짜에 이 양봉이 나온 것은 상당히 제가 좀 의미있게를 봤는데 그래서 종별 한번 승부를 걸까 하다가 제가 좀 자제를 했는데 월말이라서 금요일날 그래도 13%대 쪽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쌍끌인 들어갔습니다만 큰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대가 47,000짜리죠. 그러니까 저거 뭐 짠 건 아니겠죠. 자, 시간에 2.4% 올려놨습니다. 4,750원. 지금 이 단가 그대로 시가로 47,500원이죠. 시가로 적용된다면 47,500원이면 이 고점에서 딱 출발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전 고점 여기는 이제 뚫고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 음봉만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죠? 뭐 이런 건 한번 승부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가 2-3% 이상 잡힌 종목은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하되, 파란 음봉이 비칠 때는 일단은 대부분 다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는 것은 그건 위험하거든요. 잘라놓고 다시 보도 됩니다. 후퇴와 진입과 청산을 편안하게 해야지 막 고집을 피우고 그러시진 마세요. 살아나면 홀딩을 해야 될 종목이죠. 브루스테믹스, 이 종목의 단점은 호가가 약합니다. 68만 주 정도 거래량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호가가 보면 헐비덜비하죠. 근데 금액대도 6,000원대, 6,300원 이런 게 작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금액 크게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또 만약 살아나면 될 수 있는 이런 걸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 몰면 팔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날도 12%로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완전히 허리로 딱 꺾어 제끼면서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만나면 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금액대 자체가 그런 어떤 장점도 있으니까 시간 내에서는 0.1%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500원 정도나 타점을 딱 보고 이놈 돌파하면 들어가고 이놈 깨면 나온다, 이런 단순 매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절폭 5% 잡는다 뭐 어쩌니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살아나갈 방향을 잡느냐 죽을 방향을 잡느냐만 판단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어느 타점에서 포진을 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깨고 내려오는데 가만히 들고 있다 하등에 걸을 필요는 없어요. 포스코 DX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고 계속 진행을 해왔던 종목이고,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보유하신 분들은 대수좀 가져가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이제 금요일날에도 크게는 오르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뭐 이렇게 놀고는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보합이 오른 것도 없고, 기관들이 요 며칠 동안 계속 꾸준하게 차고 있죠, 그죠? 내일 또 봅시다. 살아나면 이거는 따라 붙어야 된다. 제가 원하는 것은 조금씩 해도 조금씩 올라가주면 돼요. 올라가주면 이게 참 전고점이 멀리 보이지만은 이게 뭐 양봉 한두 개만 나오면 금방 전고점 뚫거든요. 봐줍시다. 일단 천천히 합니다. 다음 솔로엠 보겠습니다. 금요일로 5% 맞췄어요. 근데 기간이 금요일에 25만 9천 주를 넣었단 말이에요. 요 근래 기간들이 상당히 물량을 많이 넣고 있는 편이에요. 금액대가 그 2만 9천 짜리가 싼 편은 아니에요. 호가는 상당히 빡빡하지요.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은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죽을 놈 같았으면 이 음봉이 나왔을 때 또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또 시간과 세월의 에너지를 또 분산시키면서 또 잡아서 올리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바로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유심히 봐줄 필요가 있다. 29,300원 시간에 2.8%가 아침 시가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량이 좀 빡빡하니까 금액대 치고는 한 29,000원 정도 기본적으로 딱 잡고 분할로 대응을 좀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 꼴을 좀 달아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살아나서 이런 모습을 유지를 해준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봅시다. 이것도 살아나면 콜을 해야 되죠. 다음은 DIC 한번 봅시다.
금액대 7천짜리 회사입니다. 7천짜리 회사인데 나름대로 얘는 뭐 이래저래 나름대로 뭐 기술력은 좀 있는 회사예요. 금요일날 기간하고 요구인은 쌍거리는 들어왔습니다. 기간이 68,000주, 며칠 전에 20일날엔 71,000주를 집어넣었군요. 뭐 관심은 좀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금액이 7천짜리니까 좀 맨맨하긴 맨맨합니다. 거래량은 고만고만해요. 200만 주 정도면. 자, 시간에서 1.0% 올렸는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뭐 보합이나 뭐 시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6,200원 정도로 돌파를 한다든지 그런 시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7,200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돌파할 때 한번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꼬리를 이런 스타일은 꼬리를 좀 달아줄 수도 있거든요. 살짝 달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살짝 시가의 힘이 약하면 밀려가지고 그대로 살짝 꼬리 달아주고 바로 밑으로 쭉 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월말이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놈도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시가 부합에서 뭐 1, 2% 사이는 손대지 뭐고 차라리 7,200원 7,200원이면 2%대 상단은 아닌 정도 되겠군요. 그 돌파할 때 들어간다. 뭐 그런 전략으로 가만히 지켜보면 되겠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가지 보조지표나 여러가지 수많은 계산 차트 뭐 여러가지를 수급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세가 얼마나 세느냐 안 세느냐, 그리고 지가 갈 길을 잘 찾아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해요. 방향성이 맞다면 베팅을 해야 되겠죠. 코스메카 코리아 보겠습니다. 2만원대 회사입니다. 2만원대 회사. 얼마 전에 점상을 한번 치고 상승폭을 내줬다가 좀 놀았거든요. 근데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더니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밑바탕에는 이 기관들의 많은 예뻐하는 사랑이 좀 들어있죠. 꾸준하게 사모으는. 향후를 보고 사모을 수도 있겠죠. 시간에 1.1% 올랐습니다. 이건 크게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보합 기준가 딱 보고 21,000원이니까 보합 깨면 가만히 보고 계시고, 보합 돌파하면 조금 집어넣어 보고, 그러더니 조금씩 올라간다. 조금 살살 올라간다. 그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다가 또 보합 깨어 내려놔. 그럼 바로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천천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단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왜 홀딩을 해라고 하냐면 월말 주간에 대체로 한 달 주기로 봤을 때 20일이 넘어가면 월초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대체로 고기를 숙이면서 이제 월말에 정리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20일이 넘었는데 도리어 돌파를 한다? 이런 종목은 잘 보유하고 있으면 다음 달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수익이 아니라면, 물론 하루에 20% 이상 이렇게 막 15% 이상 주면 사람은 챙기고 싶죠. 그럴 때도 절반 정도 챙긴다든지 그래야 되겠지만, 뭐 2, 3%, 한 5% 주는 종목은 한번 그냥 수익 없다 생각하고 끌고 가면 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런 관점을 내보죠. 판타지오는 급락이 이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아니 애들 새로 뭐 잘 갖춰가지고 이제 장사 시작할 거라고 대비를 했는데 잘 됐는데 이제 팔죠. 재료 소멸이다. 이제 보이그룹 공개하자마자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이날 한가까지 들어갔죠. 29.9%. 이날 당일에 제 개인적으로 조금씩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종가상 25%대로 맞췄습니다. 한가 들어가지고 한 20%대까지인가 살짝 올려주던까지는 반대 못 가더군요. 그 다음날 또 떨어졌죠. 금요일날. 근데 전고점을 딱 지지를 해주면서 맞췄어요. 근데 시간에서는 6%를 또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재미있게 한번 다뤄볼 만하다. 왜냐면 시장엔 조금이라도
뭔가 뭐 코글이나 기글이나 뭔가 이유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막 오른 종목 물론 상종목 중에 그런 건 있죠. 아무 이유 없이 상가 갔다가 시간에 되면 무슨 뭐 300억 3자 배정 무슨 이슈가 터져 나오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상매매 하는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올라가는 상한가를 더 유심히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경우도 한데 판단이 어렵거든요. 이유 없이 올라온 종목은 험매수 상한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 풀어지면 또 한없이 풀어져 버린단 말이죠. 좀 어렵죠, 그런 것이. 자, 그래서 판타지오는 뭐 한번 그래도 나름대로 코그린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는 의미예요. 서둘지 마시고 시간에 6%니까 아침 시가 좀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아직은 불신이 많단 말이에요. 불신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끌어내린 종목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뭔가 좀 더 독특한 뭔가 나타나 줘야 돼요. 시장이 인정을 해주면 많아. 하지만 그런 거 나오지 않고 지금 수급으로 일이 된 것은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450원 시간에 6%니까 뭐 6% 450원 기준 잡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좀 높게 출발하면 좀 기다렸다가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도 좋아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것은 이제 살아나면 뭐 보유를 하실 분들은 타격이 있죠. 뭐 될 수 있으면 챙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메지온 같은 것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아쉬운 종목인데 금요일날 15%로 종가상 맞췄습니다. 당일날 상승폭은 22%까지 갔거든요. 22% 갔는데 기관들은 팔았어요. 이렇게 10만주, 외국인들은 18만주를 넣었고 금액대가 3만원대, 3만 5천원대인데 이런 종목 참 아쉬운 게 아침에 탁 치고 올라갈 때 딱 올라갈 때 이런 것은 승부를 걸어야 될 종목인데 제가 조금 여기는 조금 소홀했어요. 사실은 그 점은 좀 제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어요.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엉덩이를 탁 까고 이렇게 딱 출발하는 종목들은 잘 봐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딱 엉덩이를 까고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참 잘 봐줘야 되거든요. 놓친 점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보자. 과연 다음 주도 월요일에도 한번 기세를 더 올려줄 건가? 라는 약간 기대 반 의심 반으로 한번 보죠. 붙어주면 같이 따라는 붙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섣불리 선빵은 때리지 마십시오. 매주는 아침에 탁 치켜 세우면 바로 쭉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놀다 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이 중요해요. 아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 한 3만 6천원 정도 딱 기준가 잡고 이런 문자씩 한번 돌파하면 한번 들어가 보지. 하지만 난 늘 의심을 할 거야. 결코 조금 돌파했다고 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담지는 않을 거야. 왜? 너는 또 전고점에 한 번은 부딪힐 거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원하는 모습은 한 이 정도까지만 해서 하루 좀 쉬어주고 그 다음을 한번 기대해보는 전략을 해보자. 그러려면 좀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등락은 좀 있을 겁니다. 음봉으로 바뀔 수도 있고 종가상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뭐 단도지를 하나 내놓고 마치는 경우도 있겠죠. 좀 조심스럽게 한번 좀 꾸리 관련주도 한번 보죠. 이구산업 대창 보통 이구 쪽에는 그런 것들이 다 주 종목인데 10% 정도 이제 몸을 좀 일으켰어요. 종가상으로 보면 일단 전고점을 몸통으로 돌파해서 맞췄고 시간에서 1.3% 맞췄어요. 기간하고 외국인은 크게 표시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자꾸 꿀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이제 키워드가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200원 정도 기준가 잡고 이 종목은 한번 유동 매매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 대창 솔루션은 글자가 길어서 그냥 대창 소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해가지고 20 뭐 몇 프로 정도 모습입니까? 이 날짜 있죠. 수요일 날
뭐 사무팀 소대팀으로 지대해가지고 20%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먹었던 종목인데 그 다음날 이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다가 이제 금요일날 다시 8% 정도 맞췄단 말이에요. 단일가를 이제 오늘 내일 월요일이 단일가란 말이에요. 월요일이 단일가니까 단일가 모습의 향방에 따라서 그 다음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단일가 매매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것 없고요. 그 다음날 한번 보시고 조금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단일가 종목 절대 금액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해가지고 한번 흐름을 추이를 지켜본다 라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한 종목 중에 유니슨 같은 것도 이제 단일가 끝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엑시콘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6.8%를 맞췄습니다. 요놈은 꼬리를 다고 쪼로록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애들이 그래 가고 있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놈은 이제 전고점을 어쨌든 몸통으로 딱 뚫어놨단 말이에요. 폭은 6.8%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지극히 적은 거래량입니다. 지극히 적은 거래량. 근데 거래량 작은 종목을 뭐 했어야 되겠나 하지만 만약에 어떤 이슈나 어떤 수급 조치 하나가 탁 달라붙어 가지고 얘가 막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은 금방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단점이 현재로선 거래량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선빵 때리지 마시고 조금 흐름폭이 좀 더 클 때 한 2% 정도나 이렇게 좀 더 키워준다든지 뭐 심할 때는 3%까지도 좋아요.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될 때 그때부터 그 기준가를 잡고 대응을 한다는 전략이 좋죠. 이런 것을 보합 기준가 잡고 하면 시달려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보는 어느 적정한 어떤 타깃이 딱 정해지면 그쪽을 기준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절대 선빵을 때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목표는 일단은 금요일날 나한테 이 정도의 폭만 한 나와주면 참 좋겠다. 한 5, 6%짜리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13,580원, 13,590원, 13,600원을 뭐 잡든지 하나에 딱 기준점을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관점을 보고 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비, 위드텍, 태경은 기술주로 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기술주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기술주가 움직이도록 있으니까 기술주는 항시 다양하게 좀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뭐 유비온 같은 경우는 시간에 1.5%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한 2% 정도 수익밖에 없습니다. 꼬리를 공략했습니다만 생각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사실 이슈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천천히 한번 보시고 반드시 기술주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손댈 필요는 없어요. 꼬리 음봉을 노리려고 하지 마시고 시가 한번 보시고 돌파하는 모습 보인다든지 뭐 2,300을 돌파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점을 기준적으로 잡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태경 BK도 마찬가지죠. 태경 BK는 시간에 4% 정도 4.8% 올려놓았습니다만은 흑연 재료가 태경 BK하고 상보가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보는 0.6% 빠져 있거든요. 그 대신 상보는 당일날에 파동을 일으켜 줬지 않습니까? 근데 태경은 파동을 일으켜 주지는 않았었어요. 시간이 2.9% 빠져갖고 8%대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4% 올려놓고 시도를 할 겁니다. 상승 시도를.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아요. 믿음이 가지는 않아서 기관하고 외국인은 쌍끌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렇게 큰 믿음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급박하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9,000원 기준가로 보시고 내려가면 그냥 봅니다. 내려가면 보고 있다가 만약에 내려갔다가 돌파를 하면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9,000 뭐 1, 2배엔 갔다가 살짝 반등을 주고 내려오면 9,000에서 한번 단지 그런 적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드테크 말 살아난다면 내일이 이제 마지막 기회일 텐데 0.3% 지금 올려놨거든요. 어쨌든 얘도 지금 오염수 관련주로 분류가 된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오염수 방류가 내일부터 좀 연기가 되었죠. 연기가 되어 가지고 당장 실행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실험하는 그 테스트 그 연기가 되었죠. 언제까지 연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되겠죠. 물론 뭐 인상가나 샘표식품이나 이런 것도 관심껏 봐줘야 되겠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니까 말이죠. 그리고 미드텍도 내일 그 말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일단 팔아먹는 쪽이 좋겠죠. 만일에 파동이 일어난다면. 근데 오염수 관련주들은 좀 지켜봐야 할 듯해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볼 종목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뭐 산무토건이나 그리고 이수스페셜도 우리가 목요일날하고 금요일날에 그래도 파동은 좀 일어났죠. 금요일날 승부조였는데 시가 1%에서 14%까지 갔으니까 뭐 이 종목은 금요일날 하시는 분들은 좋아한데, 참 아쉬운 점이 제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머리 상투에서 조금만 한 번만 더 치고 더 올라가 줬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딱 맞춰줬으면 2차 랠리를 한번 볼 수 있었는데 참 내려간 것은 좀 아쉬웠다. 왜냐면 요즘엔 급등 기세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건 좀 아쉬웠지만, 뭐 금요일날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은 좋아. 저희들도 한 20%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무토고는 아직은 좀 꾸준히 추적을 해줘야 될 종목이 지금은 손댈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관심을 받는 만큼의 큰 파동을 지금 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월말 주간이니까 좀 조심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닉 같은 게 또 목요일 날 같은 금요일 승부조 있죠. 당일날에 13% 시가 2%니까 딱 뭐 10% 뛰기 수익은 딱 나온 구조였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주고 들어갔어요. 더라고 8% 정도 수익금 나왔더군요. 참여하신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봤다고 봐요.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도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추적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다려야 되죠, 그죠? 눌림 줄 때까지. 자, 엑스프레스는 뭐 제가 말씀드린 예상대로 점상을 유지를 해줬는데 과연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보죠. 물량은 추지를 않더군요.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또 다음 주 한 주는 이제는 월말이지 않습니까? 월말에 너무 무리한 매매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번 달에 손실이 좀 났다, 손실을 좀 안고 있다 하는 분은 내가 더 손실을 더 벌어서 손실을 더 복구를 시켜야지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더 깨집니다. 이번 달 손실이 안 났다 그러면 더 이상은 손실이 나지 않고 이번 주 한 주를 어떻게든 더 야무딱지게 조금이라도 양봉 계좌를 내면서 다음 달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번 주를 삼아야 해요. 한 주를 이번 달 잘 매매를 해온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한 주를 그렇다고 너무 쫄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3주 동안 잘 매매를 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분들은 목표치를 조금만 낮추고 약간 그동안 다루었던 어떤 공격성보다는 중립선을 지키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월말은 여러모로 날카로운 시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버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많은 게 우리 시장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 휩쓸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와 조신함을 절제 있게 잘 다뤄야 할 한 주니까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도 여러분의 화이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무팀과 소대팀은 또 이 아기 같은 시장과 또 원래부터 치열하게 또 싸워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잘 쉬시고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의 문주였습니다.